183페이지 지역권 볼게요. 지역권은 이 그림에 보시면 갑 소유 토지, 을 소유 토지 해놓고 왼쪽에 공로 왼쪽에 보면 푸른색 빗금친 부분이 있죠. 요거 출입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뒤에 갇힌 땅 앞 출입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권자는 요것도 291조 전문이 없네요. 지역권자는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요건 여러분 책에 지금 안 적혀 있습니다.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 자기 토지가 요역지예요. 요역지. 타인 토지가 승낙하는 토지인데요. 승낙할 때 성자 붙여서 성역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역지다 되고. 그러면 A 갑 토지가 요역지고요. 그림에 보면 을 토지가 성역지다 이 말이에요. 183페이지 그림이 있죠. 이제 목적에 제한이 없어요. 주로 통행 목적이니까 통행 지역권. 물 끌어오면요, 물을 끌어온다. 인수 지역권. 뭐 관망 목적, 관망 지역권. 일조 때문에 높게 요 부분 짓지 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통행 목적 지역권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통행 목적. 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고요. 요거는 계약에서 주로 취득하는데 시효 취득도 가능해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이 계속되고라는 것이 20년 이상이란 뜻이에요. 표현된 이란 말이 객관적으로 통로 개설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효 취득한다. 근데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함으로써 지역권 취득이에요. 이 땅이 앞에 땅에 갇혀 있으니까 출입로 좀 앞에 도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역권인데요. 자, 여기 통행이 필요한 땅이 뭐라고요? 요역지. 성나가는 토지가 성역지. 이렇게. 요역지는 반드시 갇힌 땅 전부 라야 돼요. 성역지는 일부만 빌려줘도 되고 전부 다 빌려줘도 돼요. 전부 빌려줘도 되고 일부만 빌려줘도 돼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92조가 있는데요. 이 292조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자리예요. 292조.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종된 권리이고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또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 요역지 이전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한다. 되시나요? 따라간다 이 뜻이에요. 따라간다, 이게 따라간다 이게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부종성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같아요. 2항에 보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요 권리 요 자체를 요역지하고 분리 양도할 수 있는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거 함께 안 따라갑니다. 특약해도 돼요.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 특약. 수반성 배제 특약 이렇게 말하는데요. 수반성 배제 특약이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역지만 이전하는 거 되는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요건 되는데 요 땅만 파는 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만 팔 수 있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역권만 분리 양도는 안 된다. 요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리 양도 특약이 없으면 같이 따라간다. 그 뜻이 요역지 처분하면 지역권도 함께 따라간다. 그러니까 요역지 이전 등기 하면 지역권 이전 등기 안 해도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요역지 이전하면 지역권도 함께 따라간다. 수반성 배제 특약. 지역권 따라가지 않고 요역지만 하는 거 되는가? 된다. 그 특약이 유효하다. 그래서 요역지만 이전하는 것 되는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권만 분리 양도 되는가? 요건 안 됩니다. 요 뜻이에요. 요 문장 표현이 굉장히 시험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 여러분 이거 성역지는 전부 일부 된다 했잖아요. 앞에 성자만 바꿉니다. 요역지는 전부 일부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속아 넘어간다니까. 글자를 단디 봐야 돼요. 요자인지 성자인지. 그리고 시효 취득도 가능하고. 시효 취득도 가능하다. 여기서 판례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등기해야 된다는 당연하고요. 누가 봐도 통로처럼 보여야 되는데 통로 개설을 다른 사람이 해놓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해야 시효취득 할 수 있어요. 타인이 통로 개설해 놓으면 시효취득 못해요. 그 판례가 하나 또 있고요. 자, 그냥 요 정도는 무슨 지역권 했습니까? 통행지역권. 출입로 없어서 출입로 좀 만들자 했던 거다. 계약하고 등기하면 됩니다. 다른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요 정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봅니다. 전세권 303조 185페이지 전세권. (303조) 조문 요구를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303조 곧 나와 있죠. 네. 전세권은 다른 건 안 봐도 요거는 읽고 넘어가야 돼요. 303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303조를 한 10번 정도 써보시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전세입니까? 전세권입니까?
전세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세 글자입니다. 두 글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해야 돼요. 전세권 등기가 성립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등기 안 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제대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탄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등기 안 하면. 등기를 해야 탄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립이란 말이. 그럼 전세권 무슨 뜻인가? 303조에서 전세권자는 무슨 권리가 있는가 이 말이거든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전세금을 지급하고 자기 부동산입니까? 타인 부동산입니까? 타인 부동산이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고 찾았나요?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줄여서 우선 변제력이 있다 합니다. 우선 변제력. 받을 권리가 있다. 자 보세요.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자고요. 새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세권자. 전세권자 뭐 해야 되나요?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하면 틀립니다.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시험 냈어요. 이거 성립 요건이에요. 이 두 개 다 시험 내. 목적물 인도는 요건이다 아니다?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나중에 들어왔대요. 등기가 우선이에요. 인도가 우선입니까? 등기가 우선입니까? 등기가 우선입니다. 이사는 1년 후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오케이. 임대차 아닙니다. 전세권 세 글자. 절대로 줄여서 읽지 마세요. 그거는 안 배웠을 때 이야기고 배웠을 때는 전세권, 임대차 둘 중에 하나예요. 전세란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용어가. 그 다음에 보세요. 타인 부동산이라 해놨잖아요. 타인 부동산. 타인 부동산은 그러면 부동산에 뭐가 있나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종류가 두 가지란 말입니다. 토지 빌리면 토지 전세권, 건물 빌리면요 건물 전세권. 기억하셔야 돼요. 전세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전세권의 객체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물건이다. 전세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물건 아닙니다. 물건 하면 틀립니다. 물건 중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이 토지나 건물 전부 해도 되고 일부 해도 돼요. 일부 할 때는 도면 그려서 첨부해야 돼요. 등기할 때 위치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점유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내가 한번 설명 벌써 드렸는 적이 있는데요.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까? 자기가 사용수익 하는 겁니까? 요구하는 권리 아닙니다. 뭐라고 해놨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요 글자 보세요. 요 글자 때문에 뭡니까? 요건 뭐예요? 자기가 하는 거니까 뭐예요?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지배하는 권리, 지배권. 청구권이다 아니다? 청구권이 임대차예요.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여기서 다 달라진다니까. 그 다음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마치 저당권자가 돈 못 받아가지고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담보 기능도 있는 거예요. 전세금 받을 담보 기능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전세권자에게 경매 청구권 있다 없다? 있습니다. 경매해가지고 돈 받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보다 먼저 받는가? 후순위보다 먼저 받아요. 뒷사람보다 먼저 받습니다.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우선 변제력이에요. 어디에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기준입니다. 이건 일부 전세권자가 2층 건물에 1층 전세권자가 이해됩니까? 부동산 전부 경매 청구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갑니다. 1층 전세권자가 2층까지 경매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지만 경매 됐을 때 건물 전부로부터 배당받나요? 1층으로부터 배당받나요? 그게 요 말이에요. 요 말. 요 말 이해됩니까? 경매 청구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경매는 일부에만 할 수 있는데 배당은 전부로부터 배당받는다. 요게 늘 시험 잘 나와요. 일부 전세권 나오면 주로 요거 나와요. 그러니까 요 문장을 쫙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급하고 지급하기로 약정 들어가면 틀립니다. 시험 한번 냈어요. 약정이 아니고 지급해야 돼요. 약정은 그 전에 하는 거고. 자기 부동산, 타인 부동산. 타인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두 가지가 있다. 종류가.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 사용해야 돼요. 이거 위반하면 나가라 사유예요. 쫓겨난단 말입니다. 나가야 돼요. 용도 위반해서 사용하면.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지배권이고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담보 기능도 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용익 기능하고 담보 기능 두 가지 다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조문이 하나 있거든요.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전세권은 기간 만료되었다. 2년 계약했다 칩시다. 2년 끝났다.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무엇이? 요것만 소멸해요. 담보물건은 소멸 안 해요. 돈 받을 때까지. 담보 기능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돈 받을 때까지. 2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은 못해요. 용익 기능은 끝났다. 돈 받을 때까지 담보 기능은 살아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돈 받을 권리하고 전세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둘 다 양도가 됩니다.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되면 소멸한다. 무엇이요? 용익기능이 소멸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소 등기 해야 된다.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말소 등기 없이 늘 나와요. 요거를 물을 수 있고 뭐가 소멸했냐 요거 물을 수 있고 이거 살았나 죽었냐 물을 수 있고 아시겠죠? 질문하기 나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문장을 딱 보고 생각해야 된다. 내가 할 소리는 아닌데요. 이거 마치고 나면 사람이 많이 변해가 있습니다. 좀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똑똑해져가 있다니까.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그냥 공부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진짜입니다. 이건 돈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가 해야 되는 건데.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애달프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 즐기면서. 점수에만 급급해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답만 외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마지막에 가서는 점수 높여야 되겠지만 지금 공부 제대로 안 해놓으면 마지막에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갑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탄탄하게 해놔야 성적이 푹푹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전세권 내용이 뭐라고요? 전세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전세금 지급하고 하나. 그 다음에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한다. 되시나요?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게 전세권 뜻이에요. 전세권 뜻이 뭐라고요? 전세금 지급하고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되시나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되시나요? 이게 전세권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전세권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용익 기능이 있고 담보 기능이 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전세금 줘야 돼요. 전세권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외국에서 보면 희한한 제도 다 있네 이랍니다. 특이하네 이런 뜻이에요. 외국에서는 이거 없어요. 이게 일주일에 방세 얼마 이되나요? 그걸 뭐라 해요? 술주자가 아니고요. 주 일주간 할 때 주세예요. 이런 월 단위로 사용료 내면 뭐라 그래요? 월세는 많이 들어봤죠.
외국에는 주세 계산을 해요. 주가 정확하잖아요. 아니 한 달에 어떤 경우는 4주가 있고 어떤 경우는 5주가 되잖아요. 이거 불명확하죠 오히려. 아닌가요? 주가 정확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웃기네. 돈 받아가 내주면서 어떻게 저런 전세권 하노?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러면 집 주인은 덕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집 빌려줘 놓고 받은 거 뭐 밖에 없나요? 전세금 받은 거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받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거 지한테 무슨 이득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무슨 이득이 있냐.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할머니가 집이 서너 채 있다.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가 새들어 와서 살겠다. 전세금 2억 설정하고 살겠다. 2억 수표 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롱 밑에 딱 이어놨다고. 그 2년 후에 나갈 때 되면 그냥 그대로 내주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자선 사업이지. 집을 공짜로 쓰게 하는 거잖아요. 전세권에서는 이 전세금을 어떻게 활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잘 활용해야 유리한 것이지. 금방 예를 들어서 수표를 받았다가 2년 후에 그대로 돌려준다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공짜로 살게 해주는 거죠. 그거는 마찬가지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받고 살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똑같아져요. 근데 주세는 뭐 어떻게 됩니까? 입주하면 또 내야 되죠. 또 내야 되고 1년에 몇 번 내야 돼요? 52번이나 내야 돼. 이건 소멸이란 말이에요. 이걸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좀 특이한 제도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 여러분 공부해 보시다 보면 전세금 2억 받으면 집 살 때 1억만 있으면 3억짜리 집 사죠. 그 방법이죠 주로. 갭 투자식이죠. 그러니까 뛰어오르면 오른 건 다 지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인데요. 주가가 집값이 안정적일 때는 전세금이 큰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활용을 잘 하면은 유리할지 몰라도. 임대차는 그럼 뭘까요? 임대차는 이 책에 지금 안 적혀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는가 하면 이게 뒤를 한번 봅시다. 저 뒤에 계약법 뒤에 가면 계약 해제, 매매, 임대차 225페이지 보세요. 225페이지 보시면 618조 찾았나요? 요거는 아까 몇 조였습니까? 제가 303조. 요거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 말뜻은 꼭 알아야 된다고요. 전세권하고 요거 그럼 과거에 한 10년 이상 임대차하고 전세권 비교해서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시험을 많이 냈거든요. 임대차는 뭐냐? 618조가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세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자, 여러분 일방이 누구일까요? 일방하고 상대방 나왔잖아요. 이 일방이 상대방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보세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했잖아요. 요 약속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일방이잖아요. 지금 일방이 누구예요? 임대인이. 그러면 상대방은 누굽니까?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그러면 뭘 약속했나요?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의가 딱 되면 효력이 생긴다.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하게 성립한다.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 임대차는 여러분 정식 명칭 임대차 계약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차 정식 명칭이 뭐라고요? 임대차 계약. 계약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합의. 전세권은 정식 명칭이 뭡니까? 전세권. 요거는 임대차 계약. 처음에는 그냥 정식 명칭 기억하세요. 그게 더 편해요. 정확해요. 의사가 일치되는 걸 뭐라고 해요? 합의잖아요. 임대차 계약은 합의만 되면 계약이 성립하고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나요? 합의만 되면 계약이 성립하고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등기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는 등기 안 하면 효력이 없죠. 예하면 틀린다. 등기하고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세권은 등기 안 하면 효력이 없어요. 아예.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전세권은 등기가 필수 사양이고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임대차는 등기가 선택입니다. 옵션입니다. 없어도 유효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하면요, 등기하지 않았으면 뭐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등기 안 해도 유효입니다. 아시겠어요? 등기 안 해도 유효라고요. 등기 안 했으면 뭐를 못해? 대항을 못해. 이거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사자 간, 요거는 제3자에 대하여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동거 생활을 하고 있으면 두 사람 사이에는 실질적으로는 부부예요. 맞죠? 근데 혼인신고 안 했으면 제3자에게 부부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혼인신고 안 하면 동거생활 해도 부부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부부인 거잖아요. 그게 사실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만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무엇을 주장 못한다? 법적으로 부부라고 주장을 못하는 거죠. 대항을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똑같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전세권 자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등기해야 전세권이다 시작이. 제일 중요한 거 이야기했습니다. 전세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임대차는요 채권입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거든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자, 임차인은 뭘 요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죠. 임차인의 청구권이 뭐예요? 요 문장 안에 찾아야 돼요.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가 뭐냐? 임대인이 요거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요걸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은 임대인 보고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빼면 안 됩니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청구권이다 이 말이에요. 임대인은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차임 지급하겠다 약속했으니까 차임 지급하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요 안에 다 있습니다.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로 생각하니까 온갖 말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이거 줄이면 안 된다고요. 이거 이 말이 더 중요하다고요. 전세권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기 보세요. 글자. 여기는 뭐라고 해놨는데 사용수익 다음에 뭐라고 해놨어요? 하몇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게 할 것을 해주겠다, 하게 하도록 해주겠다 했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가 하는 거고요. 이거는 임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한 거라고요. 그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자신이 수선해야 돼요. 이해되나요?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원칙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주인하고 많이 싸우죠. 둘 다 몰라서 그래요. 둘 다 몰라서. 아니면 한쪽만 알든가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알면은 안 싸워요. 그래 네 말 맞다 하는데 반만 알아서 그래요. 반은 모르고. 주인들이 모르고 행패 부리는 거예요. 알고는 행패 부릴 게 없어요. 집수리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자, 질문 낼게요.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전세권자가 부부싸움이가 문을 부숴봤다. 이해됩니까 지금? 이거 수선 의무 누구한테 있어요? 전세권자가 부부싸움이가 부쌌다 했잖아요. 이거 누가 수선해야 되는가? 전세권자 자신이 수선해야 돼. 요거 때문에. 자, 그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부부싸움이가 문 부숴봤다. 어떻게? 임대인이 수선해야 돼요. 임차인이 부쌌는데 왜 임대인이 문을 짝을 고쳐야 되느냐? 그러면 임차인 잘못으로 집이 반이나 부서졌다. 문짝 하나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반을 절단 내놨다. 이 수선 의무 누구한테 했다고요? 임대인에게 있어요. 예외라는 거 없어요. 임대인은 수선해놓고 임차인한테 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권리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지 수선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왜? 수선은 지가 해야 되거든. 그거 시험 내면 황당하게 거의 다 틀립니다. 실제로 금방 마지막에 집이 반파되었다 이게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걸 기본을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아예. 제 말 이해되나요? 전세권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 지배권. 물권이 뭐라고요? 지배권. 자기가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 아시겠죠? 전세라고 했잖아요. 전세란 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답변을 못합니다. 그게 전세권인지 임대차인지 지금 구분 안 하고 질문했거든요. 전세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저 말입니다. 내 말이. 지금 이해됩니까? 그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전세권 하면 등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통이란 말도 필요 없어요. 지금 둘 중에 하나 생각해야 돼요. 아, 그러면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라니까. 전세가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구분 못한다니까. 일반인들은 아무도 구분 못한다니까. 그냥 전세란 말을 자꾸 쓴다니까. 엉터리 말을 자꾸 쓴다니까. 전세권, 요거는 임대차. 그것부터 구분해야 중개사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니, 돈을 많이 줬다 적게 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기했냐 안 했냐. 전세권 등기했나 안 했나. 그렇지. 그쪽으로 보셔야 돼요. 거의 99%입니다. 99.99%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아니고 전세권인지 임대차 계약인지 구분부터 하고 딱 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머릿속에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시중에 나가면 전부 그렇게 이야기해요. 100%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가만히 들어보고 그러면 판단해야 돼요. 이제 동계선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전세가 아니고 전세권입니다. 등기라는 게 임대차도 등기되니까 임대차권 등기했는지 전세권 등기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그 등기가 전세권 등기도 있고 임대권 등기도 있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전세라 하면서 등기 아예 안 했다 하면 저쪽에 전부. 뭔 말인지 알았어요 지금? 뭐라고 하든 간에 이 사람이 등기 안 했다 하면 저쪽이라고요. 임대차란 말이에요. 등기했다 하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전세권 등기했습니까? 임대차 등기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모르겠는데 합니다. 그거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등기부 확인해야 돼요. 1,000원 들어도 등기부 확인해야 된다니까. 또 그러니까 등기부 볼 줄 알아야 돼요. 또 질문하세요. 전 그거는 첫째 형님, 둘째 형님, 그 다음에 셋째. 지금 질문한 거는 확정일자 받는 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요 법에서 임차인을 따로 보호하는 거예요. 요거는 금액에 제한 없어요.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확정일자 꼭 받아놔야 돼요. 순위 따지려면. 그거는 등기 안 해도 되는데 확정일자를 꼭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케이. 등기 두 개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생각을 다 버리라고요. 그리고 전세라는 단어를 오늘 버리세요. 이제는 전문가라서 전세권, 임대차, 주택임대차 종류가 세 가지. 됐나요? 아니 둘이 같이 해야 돼요. 당연히 동의해야 돼요.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라. 그 공동으로 시작하면 요그막그 비용은 원칙상은 반반 물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세입자 권리라서 권리 취득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돼요. 거기 지는 전세권 취득하잖아요. 예.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시작하는데 저기 보면 그 수선 의무는 뭐이 전세권 설정은 수수는 아닙니다. 권리 취득하는 거라서 전세권자가 등기 비용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이 대출해주고 저당권 설정 받잖아요. 은행이 등기 비용 내야 돼요. 요놈들이 전부 소비자한테 덮어 씌운 거예요. 수십 년간. 아시겠어요? 그건 알면서 그건 왜 모릅니까 그러면? 똑같은 긴데. 근데 보통 왜 저기 보통이란 말 쓰지 마세요. 그거 다 엉터리예요. 예.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알았던 거 다 엉터리예요. 대부분 엉터리예요. 예. 그게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은행이 물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은행이 등기 저당할 때 비용을 원래 자기네가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담한 건데 그걸 왜 바꿀 수는 없을까요? 그 소송 붙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누가 소송 걸어가지고 바뀌었다니까. 대부분 판례로 바뀌었다니까. 그 누가 용기 있게 소송해야 돼요. 그거는 수십 년간 건국 이후에 이때까지. 돈은요 빌린 사람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 이제 약한 자가 그러니까 은행은 그 약한 사람을 훌쳐먹은 거예요. 이때까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펑니치한 거예요. 근데 재판에 안 오면 판결을 안 해주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너무 이래 콩나라 판나라 할 수 없잖아요. 재판이 되니까 재판해 주는 거예요. 소송 들어오니까 재판해 줘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형사소송 비용 승소 후에 대가받기로 하는 거, 요거는 국가형벌권 가지고 장사에 처먹는 거다. 반사회적 무효다. 이해되시나요? 고짓하지 마라. 그걸 2015년도에 나왔거든요. 소송 인자 제기했다 이 말입니다. 60년 동안 안 했다가 이제 그게 한번 나오면 그 다음 정식으로 하기 어렵죠. 뒤로 하는 건 몰라도 정식으로 내놓고 하기는 어려울 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세월 가야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하는 거죠. 은행을 반드시 끼야 전세금 설정이 되는 거고 임대차 설정 등기는 은행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아니요, 은행하고 관계 없고요. 전세권은 등기해야 되고 처음부터. 이거는 등기 안 해도 되지만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고. 그게 다른 거예요. 이건 등기 안 하면 아예 전세권 아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건 뭐다? 전세권. 전세 아니다. 전세권 등기 안 해놓으면 다 뭐다? 알고 있는 전세는 이 전세권이 아니고 임대차에 들어가는구나. 그 말하고 이제 저 말하고 나도 모릅니다. 등기부 다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요즘은 그런데 임대차 설정 등기도 낸다고. 금방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해달라는 권리가 있죠. 자, 지금 뭐 했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전세권, 물권. 저거는요? 임대차, 채권. 일단 성격이 다르다.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일 구분하기 좋은 문장이 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중에 전세 생각하면 안 되고 303조하고 618조를 여러 번 써보세요. 글자 같은 거 하나도 없어.
글자 같은 거 하나도 없어. 달라. 저거부터 느끼셔야 저 문장 가지고 시험 나오면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세 가지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풀어요. 전세 묻는 거 하나도 없거든. 전세 꽃 묻는지 임대차 묻는지 딱 구분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구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시험 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